A-2번. A-2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은 이렇게 해놨고, A-1번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요거 풀어보죠. 일단 레이아웃. 먼저 기본적인 세팅을 해두고 CSS랑 스크립트 jQuery 연결시키고, 그리고 직접 만들 스크립트 밑에다 적고, 제목은 그린복지재단, 그 다음에 보면은 1200의 가운데 정렬이라고 합니다. A-1번이랑 똑같네. 통째로 가운데로 옮기면 편하니까 랩이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 헤더랑 그리고 슬라이드랑 그리고 섹션 그리고 부터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CSS를 열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적기 전에 기본적인 세팅을 해야죠. 이것도 골뱅이 CH 하면 나오는 자동 완성 기능으로 엔터 치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UTF-8 적고, 그리고 모든 태그는 마진이 0이고 헤딩도 0이다.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 none,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글자 색상은 기본적으로 333.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끝내고, 그리고 랩은 width 1200, 그리고 화면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마진 0과 오토, 높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랩의 역할은 화면 가운데로 옮기는 거라서 높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더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클래스 슬라이드, 그 다음에 섹션, 그 다음에 부터. 헤더는 width 1200에 높이 100, 슬라이드는 width 1200에 높이 300, 섹션은 width 1200에 높이 200, 부터는 width 1200에 높이 100. 부터 색상은 요거로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배경색을 333 하면, 그럼 부터는 딱 끝났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상이 333이니까 나중에 여기다 글자 쓰면은 글씨가 기본적으로 안 보이겠네. 글씨색이랑 똑같으니까 얘를 둘둘둘로 합시다. 그리고 중간에 얘는 이 공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니까 슬라이드 쪽에다가 배경색을 샘플로 두고, 이제 HTML을 보기를 누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푸터가 틀리다, 그죠? 푸터의 높이가 10으로 되어 있네. 10. 100으로 하면은 됐죠. 이렇게 배경색을 넣어봐야 알 수가 있으니까 샘플로
넣습니다. 색상을. 레이아웃은 끝났고, 레이아웃은 끝. 그 다음 헤더. 헤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이즈는 200에 40으로 디자인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 우측은 메뉴가 4개. 그죠? 여기 보면은 1차 카테고리가 4개, 2차 카테고리는 3개씩 있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로고를 저장을 해야죠. 로고를 저장을 하고, 로고는 200에 40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로고를 만들 때 그만큼의 사이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장만 하면 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포토샵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200에 40 됐죠? 200에 40. 만약에 지금 선택한 게 몇인지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은 F8 누르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 다음 지금 마키 툴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C 누르고 복사를 하고 컨트롤 N 엔터 컨트롤 V 그러면 요 이미지만 쏙 가져왔죠. 이제 저장 컨트롤 시프트 S 해서 JPG로 이미지스 폴더에다가 로고 라고 저장을 했어요. JPG, PNG로 할까 하다가 배경색을 통째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JPG로 했습니다. PNG로 하든 JPG로 하든 상관없고, 그리고 밑에 흑백 로고도 저장을 해야죠. 무채색.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저번이랑 저장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슬라이스 툴로 할 수도 있는데 마켓 툴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헤더 안에다가 로고가 들어갈 공간을 먼저 만들고, 여기에 로고가 들어가죠. 링크도 걸어서 로고를 누를 수 있게 좀 해주고, IMG 탭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이미지 폴더에 있는 logo.jpg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메뉴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UL LIA 해서 1차 카테고리가 4개가 있어요. 총. 첫 번째 1차 카테고리는 재단 소개, 후원하기, 자료실, 스토리. 이제 얘네들의 크기와 위치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헤더 안에 들어있는 H1은 화면 왼쪽에 있으니까 플로 레프트, 헤더 안쪽에 있는 네브 태그는 화면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로 라이트. 그죠? 헤더에서 로고는 왼쪽에 있고 메뉴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플로 레프트, 플로 라이트로 했습니다. 크기,
헤더는 위드 200에 높이 40. 그리고 이 높이가 100인데 40을 썼으니까 가운데 있게 하려면은 나머지 30에서 30만큼만 위에서 떨어뜨리면 되겠네. 마진 탑 30. 그래서 가운데 오게 해놨고, 이렇게. 그리고 메뉴, 얘는 이거 한 개당 200씩 생각해가지고 총 800. 위드 800에 높이는 100으로 하죠. 그리고 잘 만들었지요. 이렇게 배경색 안 줘서 그런데 주면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배경색을 좁으면 이렇게 잘 됐죠? 그 다음에 1차 카테고리에 각 4개 LI들, 얘네들을 가로 정렬시켜야 되고, 프로 레프트 크기를 만들어야죠. 위드 200에 높이 100. 그리고 라인 하이트도 줘서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해놓고, 지금 LI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LI에서 가운데 오게 합니다. 가운데 텍스처 라인 센터로, 이 안에서 가운데 오게 텍스처 라인 센터. 폰트 사이즈도 줄까? 20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카테고리를 만들어야지. 2차 카테고리는 요 LI들 안쪽에다가 만들 겁니다. 지금 요걸 만들 거예요. 요거 요렇게 4개 요 안에다가 한 번에 만들게. 한 번에 Alt 누르고 클릭하면 다중 선택이 되고, 요 안에다가 한 번에 만들죠. ul.lmb lia. 그래서 내용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연혁 오시는 길, 국내 후원, 국외 후원, 맞춤 후원, 서식 자료실, 사진 자료실, 후원 양식, 웹진, 보고서, 나의 후원. 이렇게 2차 카테고리가 준비가 됐어요. 2차 카테고리들의 간격은 1차 카테고리 줬던 라인 아잇이 상속이 돼서, 이 글자 관련된 것들은 얘네들 모두 상속이 됩니다. 자식들한테. 그래서 헤더 안에 들어있는 내부 안에 들어있는 LI 안에 들어있는 LMB 안에 들어있는 LI들, 얘네들은 조금 작게 하죠. 저렇게 둬도 되겠지만 라인 아잇이 한 60으로 할까? 60 픽셀. 그리고 보더를 줘보면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바꿔야지.
높이도 60. 잘 됐죠? 그 다음 요것도 만들 겁니다. 뒤에 있는 요거 얘는 GMB LI 어디다 만들까? 따로 만들죠. 이 GMB 밑에 UL GMB 밑에 여기다가 LNB BG로 준비를 했습니다. GMB 밑에. 그래서 내부 안에 들어있는 LNB BG 요거를 준비하면 되겠어요. LNB도 같이 준비하고 LNB도 같이 준비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LNB부터 해볼게요. LNB부터. LI들은 이렇게 있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지금 그 중에 하나씩만 보면 됩니다. 너무 양이 많으면 눈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씩만 볼게요. 요거만 다 똑같은 LNB니까. 이 LNB는 다른 슬라이드라는 공간 위에 떠 있습니다. 위에. 그러니까 얘는 포지션이 앱솔루트가 어울려요. 그리고 크기는 요만할 겁니다. 위드가. 요 크기는 요 일자 카테고리 요 공간이랑 똑같아요. 크기가. 위드가 200. 위드 200. 그러면은 다른 것들 위에 떠 있고 LNB가 위드가 200이니까 이렇게 정렬이 됐어요. 200에다가 LI들이 세로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태그들은, 대부분의 태그들은 글자와 관련된 태그를 제외한 대부분의 태그들은 세로로 떨어지니까. LNB BG는 얘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위에 있으니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크기를 주면 되겠어요. 위드 1200에 높이는 이게 하나당 60이니까 6, 38 180. 배경색은 아까 준비해놨던 이 색깔로 하죠. 이렇게. 그리고 위치는 레프트 0, 탑 0. 아니지, 탑은 100. 헤드 높이가 100이니까 탑 100.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레프트 0은 포지션 앱솔루트에 레프트 0은 왼쪽에 붙인다는 뜻이긴 한데 이 화면이 진짜로 좀 커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써야 되는데 이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왼쪽 바짝 붙게 됐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헤더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헤더가 부모가 돼야 되는 거지. 포지션 앱솔루트의 기준으로 만들려면은 포지션 앱솔루트의 위치나 크기의 기준으로 만들려면은 이 LNB의 상위 태그들 그 중에서 포지션 렐러티브가 있으면은 기준이 됩니다. 그죠? 포지션 렐러티브 헤더한테 주면은 그러면 LNB가
요 헤더 왼쪽에 바짝 붙게 됐어요. 레프트 0. 이 LNB는 LNB BG는 상위 태그가 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네. 상위 태그가 내부나 헤더. 만약에 내부한테 포지션 렐러티브가 있었으면은 레프트 0 했을 때 열로 오겠죠. 열로. 내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이 레프트 0이 됩니다. 다행히 내부에는 포지션 렐러티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상위 태그 중에 있는 헤더 걔한테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걔가 기준이 됐어요. 포지션 렐러티브 말고 포지션 앱솔루트가 돼도 어쨌든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LNB BG는 다른 것들 위에 있으니까 먼저 보이도록 Z인덱스를 좀 줄게요. 그리고 LNB는 LNB BG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Z인덱스 더 높게 주고, 높은 숫자 Z인덱스일수록 Z인덱스일수록 먼저 보이죠. 그러면은 모양은 다 됐고 이제 색상을 만들죠. LNB 안에 들어있는 A 태그, 얘는 색상이 흰색, 글자 색상이 흰색. A 태그 해줘야 되죠.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배경색이 진해질 겁니다. 하이라이트 되게 하라고 했으니까, 마우스 올리면은 하이라이트 되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1차 카테고리도 하이라이트 돼야 되니까 얘한테도 마우스 올렸을 때 색이 바뀌게 할 건데, 요거만 지우면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모든 LI, 1차 카테고리 LI든 2차 카테고리 LI든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요렇게. 잘 됐죠? 글자 색도 바뀌어야겠는데,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의 자식 A는 글자 색상이 흰색이 되게, 그러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흰색, 글자는 흰색. LI는 진한 배경, A는 글자 흰색. 그래서 모양은 완성이 됐어요.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LNB는 먼저 숨어 있다가 마우스 올리면은 부드럽게 나타나면 된다고 했어요.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나타난다. 이 부드럽게는 펼쳐지는 거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도 부드럽게니까 서서히 나타나게 하죠. CSS로 할 수 있으면은 CSS로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은 내부에 LI에 마우스를 올리면 일단 메뉴가 모두 나와야 됩니다. 모두. 어떤 거에 올리든 LNB들이 모두 나와야 되니까. 헤더 안에 들어있는 내부 통째로 얘한테 마우스를 올리면은,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 중에 LNB, 그죠? LNB 얘는 어떻게 될 건지 정할 겁니다. 일단 LNB가 여기 있네. 얘를 안 보이게 숨기죠. 오파시티 0,
그리고 마우스로도 못 건들게 비저빌리티 히든. 비저빌리티 히든. 부드럽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트랜지션 0.5초 이렇게. 그러면 LNB는 안 보이고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야 되니까 오파시티 1, 비저빌리티 비저블. 그럼 이제 LNB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아니 내부한테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제 내부한테 마우스 올리면은 LNB는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 LNB BG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효과를 주면 되겠습니다. 오퍼시티 0, 비저빌리티 히든, 트랜지션 복사해서 LNB BG한테도 주고, 그리고 내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나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마우스를 올려도 안 나타나지만, 그죠? 자, 그러면은 LNB BG. 이제 내부에 마우스를 올리면 LNB BG, 그 자식 LNB BG가 나타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이 스타일 그대로 밑에다가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헤더는 끝. 자, 그 다음 이미지 슬라이드. 거의 다 했네. A-1번보다 A-2번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겹치지가 않으니까 그냥 내용만 넣으면 되는 거라서 A-2번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모달 팝업이 있긴 하지만 별거 아니고. 일단 슬라이드는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이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HTML로 가서 슬라이드에 관한 모양을 만들도록 하지요. 이 슬라이드 안쪽에, 슬라이드 클래스 안쪽에 UL이 있고 LI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내가 준비해 놓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거 지우고 얘를 복제하는 게 낫겠다. 그죠? 슬라이드 2번, 3번으로. 얘가 나란히 가로로 돼야 되니까, 좌에서 우, 우에서 좌 또는 좌에서 우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 LI들이 옆으로 나란히 가야 되죠. 그러려면은 이거 하나당 1200이니까 위드가 폭이 1200이니까 이 1200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 3600짜리 UL이 필요하죠. 슬라이드 안쪽에 들어있는 UL은 위드가 3600, 높이가 300. 그 안에 들어있는 LI들은 위드가 1200, 높이가 300, 그리고 가로 정렬 모두 플롯 레프트. LI 3개 전부 다 가로 정렬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을 이제 움직일 거니까 직접 만든 스크립트를 열고 여기다 작업을 하죠. 일단 대상은 적어야죠. 누구와 움직일 건지.
LI들이 각각 움직이는 게 아니고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UL 통째로 부드럽게 움직일 거예요. 왼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200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할 겁니다. 잘 됐죠? 코끼리가 잘 왔어요. 코끼리가 두 번째 이미지인 코끼리가 잘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다람쥐 이미지가 뒤로 할 거라서 애니메이트 된 다음 실행을 시킬 거니까 요 꼬부랑 글씨 뒤에, 꼬부랑 괄호 뒤에 쉼표 적고 펑션 하고 새롭게 할 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꼬부랑 괄호 안에다가 또 쓰면 되죠. 슬라이드 안에 들어있는 LI들 중에 첫 번째 LI는 누구의 자식으로, 막내 자식으로 갈 건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누구네 뒤로 갈 거냐면은 유엘이죠, 유엘. 이 유엘의 막내 자식으로 보낼 거니까 유엘을 적어요. 달러 괄호 열고 슬라이드 유엘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속도가 빠르니까 헷갈리니까 속도는 여기다가 3초라고 적어볼게요.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잘 가는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자식 버스트가 맨 뒤로 가죠. 막내 자식으로, UL의 막내 자식으로, 어펜드 2가 막내 자식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비어 있게 되니까, 그죠? 그 자리에 옆에 있던 두 번째 이미지가 뿅 갔어요. 이 뿅 간 다음에 얘가 왼쪽에 있으면 안 되고 그래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뿅 보내는 순간 슬라이드 UL은 다시 마진 레프트가 0이 될 겁니다. 0. 그러니까 요 UL이 이렇게 되게. 그러면 코끼리가 여기 있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다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UL을 CSS 마진 레프트 0으로,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코끼리가 오고 다람쥐는 뒤로 가고, 얘가 뒤로 가는 순간 이 UL은 많은 두 가지 일을 더 한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워낙 빨라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얘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면 되겠어요. 반복 명령어는 set interval 괄호 열고 펑션, 그리고 꼬부랑 괄호 안에다가 할 일을 이렇게 옮겨주면 얘는 반복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얼마 만에 반복시킬 건지는 이 뒤에 쉼표를 적고 시간을 적습니다. 한 2초마다 반복이 될 거고, 움직이는 거는 1초마다로 하죠. 1초마다. 그러니까 1초 뒤에 움직이고 2초 있다가 다시 또 반복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이제 스타일로 가서 슬라이드 안쪽에서만 보이게 해야 되니까 슬라이드 안쪽에다만 보여야 되니까 오버플로우 히든, 슬라이드에 오버플로우 히든 주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슬라이드도 끝. 다음은 섹션. 섹션은 일단 3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전체가 1200이니까 3등분 하면은 400. 자, 디브 보드가 있고, 그리고 갤러리가 있고, 그리고 배너 공간이 있어요. 이거를 각각 크기를 줄 거니까 스타일로 가서 섹션 태그 안에 들어있는 보드, 얘는 위드가 400, 높이가 200, 그리고 가로 정렬 맞죠? 근데 얘가 총 3개. 갤러리도 그렇고 배너도 그렇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똑같은 모양이라서 이렇게 각 따로 주지 않아도 한 번에 줄 수도 있죠. 섹션에 들어있는 자식 div들은 모두 이런 모양이 되라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시험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적을 겁니다. 그 다음 제목이 있어요. 제목 그리고 내용들 다 똑같은 모양으로 있습니다. 겹치는 것도 없고 A-1번처럼 겹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목 공간과 내용 공간을 만들고, 내용 공간은 UL로 만들고, 이 안에 li들이 4개, 여긴 3개, 여긴 3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모양이 다 똑같으니까 제목이 들어갈 공간,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UL, LI, A 해서 내용을 넣을 거예요. LI가 여기는 총 4개, 여긴 3개, 3개. 그러니까 여기는 LI가 3개, 아니 4개, 갤러리는 3개, 배너도 3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잘 됐죠? 이 LI에는 내용이 있고 날짜가 있고, 그 내용은 시험장이 있을 겁니다. 컨텐츠 들어갈 내용들, 공상 요거 복사해서 이 안에다 넣을 건데, 이 안에는 내용과 날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Alt Shift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로 하면은 일자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커서를 정리 좀 할까? 자, 요 안에 내용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은 P 태그로 하죠. P 제목이 있고, 그리고 날짜가 있고, 두 개의 공간을 준비했어요. 여기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 날짜가 들어가고, 내용이 들어가고, 날짜가 들어가고, 잘 됐습니다. 그죠? 이제 이 P 태그들은 가로 정렬 시킬 거니까, 이 li들의 높이를 정하고, 그 안에 P 태그 두 개, 얘랑 이렇게 가로 정렬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드 안에 들어있는 li들은 높이가 40으로 할까? 40. 보드를 줘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큰가? 30으로 할게. 30. 그리고 라인 하이트도 30 주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P 태그, 얘는 왼쪽, 아니 P 태그 중에 타이틀 클래스를 가진 P 태그는 왼쪽, 그리고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가진 거는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제목도 좀 만질까? 보드 안에 들어있는 H2는 높이를 40으로 주고, 라인 하이트도 40 픽셀로 주고, 아니 50으로 합시다. 그냥 보기 좋게 하는 건데 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백이 없는데 괜찮은 건가? 이쪽하고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바짝 붙을 수 있으니까. 어디 볼까나. 요 사이가 좀 떨어지면 보기 좋으니까 좀만 떨어뜨릴게요. 이 보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좀 떨어지게. 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H2나 이 UL은 살짝 좀 떨어지게 안쪽에 여백을 만들 겁니다. 간단하게 패딩으로 한 10만. 그러면은 여기 여백이 생겼죠. 여기랑 여기. 근데 이 패딩을 줄 때는 이게 지금 사방, 위, 오른쪽, 아래, 왼쪽 모두 들어간 패딩이니까 이 위드랑 하이에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400, 200이 아니고 더 커진 거지. 영향이 안 가도록, 공간 크기 영향이 안 가도록 박스 사이징, 보드 박스를 줘서 영향을 안 가게 했어요. 그러면은 완성이 됐고, 그리고 갤러리는 모양이 다르지만 배너는 똑같아요. 여기도 아이콘, 왼쪽 아이콘, 그리고 얘도 왼쪽 내용이 똑같아요. 배너에 요 A 안에 이것도 똑같이 할까? 아이콘, 태그의 아이콘이 있고, 여기는 내용, 타이틀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이콘 이미지가 준비가 안 돼 있나? 두 번째 문제니까 따로 준비를 안 했구나. 요거를 저장해서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N, 엔터, 컨트롤 V, 컨트롤 시프트 S 해가지고 이제 BG나 PNG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러오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 배너 안에 들어갈 글자들 자 이렇게, 그리고 가로 정렬만 시키면 되겠어요. 이 보드에 줬던 패딩이랑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는 갤러리와 배너 쪽 모두 똑같이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스타일들도 복사해서 가져와 가지고 이 글자만 배너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바꿔줘야지. 타이틀이 아니라 아이콘, 데이트가 아니라 타이틀, 요렇게. 근데 얘는 라이트가 아니라 레프트, 이렇게 있습니다. 생긴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저게 왜 그런지 한번 보지요. LI에 보더를 줘보면 LI는 잘 만들어졌고, 그죠? 근데 보니까 사이즈가 딱 요만큼이네. 요 아이콘 크기만큼이네. 그러니까 이 아이콘이 우리 높이를 이거 30으로 했는데 아이콘의 크기는 30보다 크기 때문에 살짝 그 다음 LI에 침범을 했죠. 침범. 그러니까 얘는 어떨 거래?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콘 사이즈를 30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공간의 높이를 좀 바꾸든지. 그래, LI 높이를 좀 바꾸죠. 30이 아니라 40으로, 50으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50 너무 큰가? 44로 합시다. 그러면은 이 크기는 꽉 차게 잘 보이는데 그래도 이미지가 큰가 봐요. 그죠? 이미지 크기를 좀 바꿔야겠는데, 아이콘 p 태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태그에 with, 얘가 정사각형으로 저장을 했는데 with나 height 둘 중에 하나만 바꾸면 같이 바뀔 겁니다. 30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저번에 했던 간단하게 하는 버티컬 라인 미들로 가운데 오게, 글자를 가운데 오게 했고, 그렇게. 그리고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마진 라이트를 좀만 줘서 조금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부담되니까. 그럼 보드는 이제 빼고, 공지사항과 배너까지는 끝났습니다. 갤러리 합시다. 갤러리는 가로죠, 가로. 얘는 그냥 만들까? 섹션 안에 들어있는 갤러리 안에 들어있는 LI들 생긴 걸 만들어야지. 위드 80에 높이 80에 배경색을 주고, 그리고 가로 정렬시키면은 나타났습니다. 80이 작네. 그러면은 130 너무 크다. 120 110으로 합시다. 110 제목은 그대로 복사해서
제공을 시키고 li는 살짝 떨어지게 만들 거니까 마진 라이트를 5픽셀 주고 10픽셀 주고 15픽셀 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마지막 li의 마진 라이트를 없앨까 했는데 안 없애도 되겠네요. 만약에 없애야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li의 라스트 차일드는 마진 라이트 0으로.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미지만 불러오면 갤러리도 끝나겠어요. 이미지는 이렇게 됐는데 이거 시험장에서 제공해 줄 거니까 제공해 줬다고 치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문제 프리에 이미지스에 가져오고 이 이미지가 0으로 돼야지. 갤러리 1번 2번 3번. 자, 이미지가 이렇게 이미지가 사이즈가 한 요만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저장할 때, 제출할 때, 시험지 제출할 때 조건이 있는데 총 5메가가 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큰 이미지가 계속 있다, 제공해준 이미지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작게 가공을 하고 재저장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이 크기 때문에 용량이 커지니까. 근데 지금 이 정도 이미지는 640에 428 굳이 줄일 필요가 없는데 일단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 포토샵에서 이미지 사이즈에서 크기를 위드 150 이런 식으로 줄이면은 비율에 맞춰 가지고 높이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저장할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불러올 겁니다. 이미지 태그를 불러올 건데 불러올 이미지는 갤러리 1, 2, 3. 불러왔어요. 근데 이미지가 너무 크네, 그죠? 공간 안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크니까 맞춰야지. li 안에 들어있는 갤러리 안에 li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태그들은 그의 부모 li 이 110에 맞춰서 크기가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얘를 위드 110으로 주든지 100%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어요. li의 배경색은 빼고 높이도 필요 없겠네. 높이도 빼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섹션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푸터는 로고 그리고 회사 정보 패밀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놨어요. 로고, 회사 정보, 패밀리 사이트. 푸터 안에 들어있는 로고, 여기에 이미지를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이미지도 불러오죠. 로고 푸터.jpg. 그리고 회사 정보 인포라고 할게요.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
얘는 패밀리라 할까? 패밀리. 자, 요거의 모양을 준비하지요. 푸트에 들어있는 H1은 위드 200에 높이 40이고 가로 정렬 돼 있죠. 마진탑 30으로 푸터 안에서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해놨고, 그리고 그 다음 푸터 안에 들어있는 인포, 얘는 미드 1000으로 하죠. 1000 아니 800 높이는 60으로 할까?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 정렬 시켜야 되니까 프로 레프트. 배경색을 줘야 보일 거고, 마진 탑 20을 줘서 가운데 오게 했습니다. 가운데 오게 했습니다. 로고랑 너무 많이 붙어 있구나. 그러면 위드를 700으로 좀 고치고 마진 레프트를 좀만 주지요. 50. 그리고 푸터 안에 들어있는 패밀리, 얘는 위드 200에 높이를 40으로 줄까? 얘도. 그리고 플롯 라이트, 배경색을 주고 마진탑을 30 주면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공간의 크기와 위치가 잘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내용을 넣게 하면 되겠네. 푸터에 들어갈 내용을 복사해서 인포 쪽에 붙여놓고, 뭐 줄바꿈을 해야 한다면은 BR 태그로 하죠. BR 태그. 그러면은 푸터는 끝났네. 그러면은 배경색은 빼고 글자색은 흰색. 그 다음 패밀리. 패밀리 사이트는 준비를 안 해놨구나. 네이버 다음 뭐 그렇게 하죠. 패밀리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세 개만 할까? 패밀리 사이트. 요거를 디자인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셀렉트 태그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모양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패밀리 사이트로 돼 있지. 패밀리 여기 있다. 패밀리 사이트를 제작한다 라고 돼 있지, 뭐로 어떻게 만들어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A 태그, 저번에 A-1번 했던 것처럼 A 태그 3개 넣어가지고 그냥 넣어도 되죠. 패밀리 사이트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셀렉트 태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해서 패밀리 사이트는 셀렉트 태그로 할 건데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셀렉트 탭 하고 이 안에다가 그 옵션 태그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밀리 사이트 적고 네이버 적고 다음 적고 네이트 적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셀렉트 태그라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요소예요. 모양은 딱히 건들 필요 없지만 그래도 건들까?
패밀리 사이트 안에 들어있는 셀렉트는 위드 200에 높이 40이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붙어있나? 좀만 떠들까? 마진라이트 10 정도만 줄게요. 얘가 아니지. 얘가 아니라 패밀리 태그에다가, 패밀리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고칠 거는 있어요. 얘네들 네임이랑 아이디랑 뭐 이런 것들, 얘네가 자동 완성 기능 때문에 생긴 건데,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제출을 해버리면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외표준 검사를 할 거니까 관리자가, 아니 저 감독관이 할 건가, 채점자가 할 건가. 채점자가 하겠죠. 채점자가 외표준 검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index.html을 검사하면은 에러가 뜹니다. 에러 뜨는 이유는, 일단 이 노란색 경고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거 빨간색 요 에러는 감점 대상이 되니까 여기 있는 걸 보면은 비우면 안 된대요. 이 내용이 비워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얘네들을 그냥 지워버리냐. 밸류도 지워버릴까? 아니, 냅둬볼까? 일단 냅둬볼게요. 일단 다시 파일 검사. 재검사. 느리다. 영어로 갑시다. 영어 사이트. 여기 있다. 자, 그러면은 통과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셀렉트에 적혀 있는 얘네만 지우면은 감점은 안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용이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진짜 사이트를 만든다면은 필요한 요소라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남겨도 되고, 요 값도 쓸 거면 써도 되고, 안 쓰면 프로그래머가 쓸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부터까지 끝. 부터까지 끝났고, 이제 팝업이 남았네. 팝업 하나 남았네요. 그냥 효과, 메뉴 효과 됐고, 슬라이드 효과 됐고, 팝업만 있으면 되겠다. 팝업은 여기다 만들게요. 팝업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팝업 내용. 그리고 닫기 버튼 있어야 되니까 닫기 버튼. 이 닫기 버튼은 그냥 단순히 클릭만 하는 용도의 버튼이라서 타입을 버튼으로 적어주는 게 맞지만, 뭐 시험이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준비를 했습니다.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CSS로 가서 팝업 클래스로 만들었으니까 클래스 팝업. 이거 생긴 게 위드 400에 높이 300 이렇게 만들지요. 근데 모달까지 있어야 되네. 모달. 그죠? 그러니까 이 팝업을 감싸는 거 하나 만들어서 걔를 모달 효과로 쓰지요. 팝업 박스로 할까? 팝업 박스로
공간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 팝업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팝업 박스를 준비해야지. 이 팝업 박스는 위드 100%에 높이 100 VH로 할게요. 그리고 다른 것도 위에 있어야 되니까 포지션 앱솔루트. 배경색을 줄 건데 배경색은 RGBA로 줄 거고, 검은색 0,0,0 그리고 투명도는 0.8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딴 것들 위에 올라와야 되니까 위치는 레프트 0에 탑 0으로 주고, 다른 것들 위에 올라와야 되니까 Z 인덱스 제일 높게 주죠. 3. 그러면 이렇게 모달 효과가 됐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팝업박스 안에 들어있는 팝업 클래스는 400에 300이고, 얘도 가운데로 보니까 레프트 50%, 탑 50%, 배경색은 흰색. 그리고 이 레프트 50%, 탑 50%가 적용되려면은 얘한테 포지션이 있어야 돼요. 포지션 앱솔루트. 됐네, 그죠? 그 다음에 너무 오른쪽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를 해서 자기 크기만큼 움직인다는 그런 스타일을 줬는데, 자기 크기의 반만큼만 X축으로, Y축으로, X축, Y축.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죠. 50%는 이 위드의 50%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화면 이렇게 가운데 온 것처럼 됐습니다. 패딩을 줘서 보기 좋게 만들고, 글자 크기를 줘서 18로 줄까? 뭐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제목이 없네. 제목은 뭐 그냥 만약에 필요하면은 H3로 할까? 제목, 팝업 제목.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버튼은 오른쪽 아래에다가 만들 게 제일 편하니까 오른쪽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포지션 앱솔루트 주고, 라이트 10픽셀, 버텀 10픽셀 줘서 위치를 잡고, 크기는 위드 100에 높이 50 줘서 크기를 잡았습니다. 디자인은 필요 없지만 뭐 그래도 한다면 배경색 검정이랑 글자색 흰색 정도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이 아닌데, 버튼 태그는 손가락이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이니까 안 줘도 되긴 하지만 만약에 준다면은 커서 포인터라고 주면 손가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제 파워박스를 숨겨둘 거예요. 디스플레이 넌. 그리고 요거 공지사항의 첫 번째 li 얘를 클릭하면은 팝업이 보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공지사항 제가 내가 보드라고 했죠. 보드 영역에 들어있는 li 중에 첫 번째 얘를 클릭하면 뭔가 할 일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은 숨겨놨던 팝업박스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닫기 버튼도 만들면 되는 거니까 누구를 클릭하면
닫혀야 되냐? 팝업 안에 들어있는 버튼 태그, 얘를 클릭하면 팝업 박스가 숨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확실히 A-1번보다는 좀 많이 간편한 느낌이죠. A-1번이랑 다른 점은 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랑 모달 여기 있는데, 요거를 뭐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CSS만으로도 요걸 만들 수가 있었으니까 많이 간편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A-2번도 끝났네요.